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9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우리나라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왜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국민 몰래 추진하고 있었던 법,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금 안보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이슈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련한 정부 발표 얼마나 황당한 소설인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라서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혀졌는데 아직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면 이것을 미상의 발사체라고 지금 합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한테 계속해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봐주기가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노동신문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개방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지적한 이례적인 일이 된 거죠. 이 북한의 노동신문과 북한의 웹사이트 개방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노동신문과 웹사이트 무한대로 개방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법에 맞느냐 하고 민주당이 먼저 물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런 정부 정책의 추진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 개방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은요 이것을 더 파고들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의 입장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동신문은요 단순한 그냥 북한의 신문이 아닙니다. 노동신문은요 북한 노동당의 공식 선동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 신문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제 정당화, 대남 대외 적대 담론을 체계적으로 유포해온 이 핵심 기구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먼저 지적했다는 것은 안보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조차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노동신문을 대한민국에서 보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해 사이트 이거 다 차단하고 있는데 북한의 선전 매체 그리고 북한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은 유해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한테까지 보여줘야 되느냐? 국가기관의 이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들한테까지 개방하고 또 거기에 구독료까지 연 190만 원이라는데 190만 원 지금 조중도 신문도 월 몇만 원밖에 하지 않는데 연 190만 원을 주는 것 그것도 확인된 것만 그렇고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신문의 구독료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갖다 주는 거 이거 지금 북한한테 돈 퍼주려고 달러 퍼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DMZ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정부 그리고 통일부 장관 주도로 해서 지금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죠. 이 비무장지대에 군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DMZ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법을 만들자. 한마디로 말해서 DMZ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전쟁은요.
잠시 중단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 주대 출입 이와 관련한 이 DMZ 출입은 정전 협정에 의해서 지금 출입이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평화적인 상시 상황,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DMZ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28일 유엔사가요. 아주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DMZ 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유엔사는요, 그동안에 정부 입장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까지 기자들한테 배포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DMZ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기자회견까지 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엔사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는 건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평시 한반도 정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평상시에는 정부가 갖겠다, 통일부가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전협정에 위반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국내법으로 꼼수로 돌려서 하는 거, 이거 미국에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유엔사는요, 정부가 계속해서 DMZ 가는 것을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몇 달간, 이거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문재인이 2차례 DMZ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간이나 DMZ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USB가 있는데 DMZ는 왜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 DMZ에 가는 것도 유엔사가 허락을 했는데,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유엔사에서 여기에 대한 중단을 했습니다.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유해 발굴하러 가는데 왜 유엔사가 막느냐, 유엔사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정부가 계속 이런 입장을 얘기하니까 유엔사가 지금 이 백마고지는 매일매일 지뢰, 수류탄이 발견되는 등 돌발 사고가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보내지 않은 것이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DMZ 출입 권한은 분명히 유엔사에 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이 정전 협정 선언에 의한 것이라서 평화협정이란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야기하듯이 이 출입 권한은 주권 문제가 아니라 출입에 대한 권한 통제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명백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MZ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을 완전히 상충한다.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유엔사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었는데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까지 열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워싱턴이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의 실무 군사 라인이 정전협정 관련해서 정전협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유엔사 입장에 힘을 보태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만약에 지금도 북한한테 완전히 저자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농수산물까지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몇백억조의 달러를 갖다 주겠다. 지금 이렇게 유엔 제재를 위반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린 것이죠. DMZ는요,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이지 여기가 평화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출입을 만약에 유연하게 느슨하게 할 경우에는 우발적인 충돌 사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법안대로 하면 유엔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작정 왔다 갔다 하게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그것이 만약에 이 전쟁 상황으로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정부는 책임이 없고 유엔사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에 있어서 유엔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출입 통제는 관할 절차의 문제이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이 구멍이 난 겁니까? 여기에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유엔사의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DMZ를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DMZ 출입 통제 문제는 과거 좌파 정부가 잡히면 유엔사와 늘 충돌해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완전히 극심하게 격화가 된 것이죠. 그만큼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지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경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관세를 다시 25%로 높였는데, 지금 보시면 관세 협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년보 목사 구속 사태도 그렇고요.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계속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안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은 이재명이 완전히 중국 편에 섰다, 중국에 가기 전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하면서 미국과 반대편에 섰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재명 너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관세 문제부터 종교 정치 이 탄압 문제,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문제, 이런 것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압박입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한가롭게 설탕세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자, 설탕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설탕 얘기를 해볼게요. 설탕이라는 것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과당, 설탕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염분, 소금이라든지 짠 음식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안 매깁니까? 소금세 내야 되겠죠? 그리고 삼겹살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 항정살이라든지 이런 지방류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좋아지죠. 자, 그럼 지방류세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설탕세만 딱 찍어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담배야 담배를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설탕이라는 것은 우리 음식 재료에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설탕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음식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싹 버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설탕세 올려서 공공의료하면 어떨까요? 이런 한가로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런 강력 경고를 2주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 협정 관련해서 니들 쿠팡 사태라든지 미국 기업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관세 협정 법안 민주당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김민석이 미국에 가가지고는 총리 단독으로 미국 방문한 건 처음이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 해결했다, 쿠팡 사태도 미국이 알아먹었다, 뭐 이러면서 소년보 목사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잘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윤철 경제부총리한테 이 회의의 주제까지 맡겨가지고 좀 미국 성과 발표하게 좀 해보세요, 분위기 띄우고 잔치 벌리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니까 완전히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주 전부터 이미 김민석한테도 경고를 보냈고, 심지어는요 미국에 가서도 김민석이 망신을 당한 것이, 미국에서는요 주요 외빈이 오면 이 외국의 정상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미국은요,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 경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상이 오면 미국에서는 경호를 제공하는 이런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한테는 이 외교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이 가도 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비밀 경호국 경호가 제공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우리나라 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한테 제공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김민석 너 와봤자 소용없다. 우리 경호도 제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하는 말 우리 듣지도 않을 거야. 쿠팡 사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이 소년보 목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DMZ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이 얘기가 됐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홀대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와가지고는 자화자찬을 벌이려고 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허울, 그런 쇼에만 집착되어 있고 내실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미국과의 반대 입장에서 국민들을 싫으면 앓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국가의 안보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기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환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수출 관계에 있어서 관세 협정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의 형사재판 5개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얻을 거 다 얻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설탕세를 걷고 반값 생리대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배급주의로 사회주의로 나아가가지고 국민들이 다 못 살았으면 좋겠다.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로요. 조중동 이하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돌연 트위터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관세협정을 뒤집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보 문제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쿠팡 사태, 소년보 목사 사태, 그리고 관세협정 이 관련한 중국과의 문제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정부한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요, 오늘 정부가 또 이런 것들을 다 숨기기 위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동산 공급 대책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얼핏 들으면 당장 내일 태릉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고 용산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요. 단순한 물량 발표일 뿐입니다. 여기에 얼만큼 공급하겠다는 건데 물량 발표가 곧바로 집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거는 허황된 목표일 수밖에 없다. 용산에다가 15만 호인가요? 1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용산에 1만 호를 지으면 완전히 과밀 지역으로 돼가지고 이게 빽빽한 그런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옮겨질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정비 사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마나한 이런 사업이 되고 지금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은 민간의 속도가 중요한데 대출을 막아놓고 그러면 건설사가 대출도 못 받고 또 공급을 받으려는 자도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규제가 하게 된다면 자금줄이 줄어들면서 정비사업, 조합원, 시공사, PF 모두 돈이 없어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한 거에 통근버스까지 없애라고 한 이재명이 오늘 발표 보십시오.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방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방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방 개혁과 관련이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태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과거에 민주당이 태릉 CC와 관련해가지고 태릉 CC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여기 자체의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이미 서울시 의회에 지구지정 반대청원 2022년도에 청원이 접수되고 주민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거기 민주당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나서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태릉 CC 하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반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역구 구청장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과천도 보세요. 과천에다가 지금 경마장과 방첩사를 이전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전을 먼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전은 언제 합니까? 이전하려면 또 부지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이전하려면 기관과 협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단순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것인데, 자, 지방선거 만약에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내일 지어질 것 같죠? 그러면 누가 유력하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원호 민주당의 성북구청장을 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한동훈 제명하면 안 된다.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의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이 숙제를 풀어낸 겁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런 정부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한동훈이 탄핵을 동조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됐고 정부 여당이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오세훈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오세훈이 뒤에서 서울시도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가겠다. 공급대책 여기에 하겠다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에서 안 뽑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한동훈 편 들 때입니까? 한동훈의 이 제명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늘 한동훈 걔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뭐 나올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뭐 대구에 뭐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무소속으로 한번 나와 보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요. 꿈에 한동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동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동훈 대표라고 부르지 않겠다. 한동훈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제가 그 앞에서 막 싸웠는데 한동훈 옆에 한동훈의 엄마가 나왔는데 이 한동훈의 엄마는 또 이혜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꿈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진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꿈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소식 좀 나눠서 전해드리는데 이재명이 안보의 입장에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것 이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